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대장 내시경 받으시고 용종 떼어내신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결과 들으러 가시면 괜찮습니다. 1년 뒤에 오시죠. 2년 뒤에 오시죠. 이런 얘기 듣고 끝나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검사 조금 더 추가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수술하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수술 얘기가 나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자,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문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현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전문의 김현성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대장암 치료를 전문으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대장암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학습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대장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시작 부위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맹장, 네. 상행결장, 회행결장, 예. 하행결장, S결장, 네. 직장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다 결장 이렇게 되고 마지막 부분만 직장입니다. 직장입니다. 네, 한 예. 15cm 정도 되는데 예. 이 전체 길이는 한 1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장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층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제일 안쪽부터 예. 점막, 예. 점막 하층, 네. 고유근층, 장막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대장암은 예. 대장의 점막 제일 안쪽 층에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안쪽부터 이렇게 쭉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제 기수가 높아지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점막 하층에서 고유근층을 거쳐 장막에 이르게 되면 예. 이제 사기에 가깝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튜머 그러니까 T병기인데요. 예. T가 포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m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네, 네. 직장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한 20cm 정도 되는 부분 그렇죠. 15에서 20cm 정도 정도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예, 있습니다만. 근데 의외로 이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문을 보존하는데도 굉장히 이 직장암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수술도 조금 복잡해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전체 대장암의 약 40%가 직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예. 길이가 15cm밖에 안 됩니다만 예.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 그 좁은 골반강 안에 예. 여러 가지 장기들이 그리고 네. 신경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수술 난이도도 높고 네. 수술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네. 생길 확률이 결장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죠. 네. 요 얘기는 이제 천천히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m 정도 되는 이 결장, 직장까지 대장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렇죠. 기능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결장은 네. 1차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수술 후에 특히 결장암을 수술한 후에는 물음변, 설사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 흡수가 안 되다 보니 그렇죠. 수분이 그렇습니다. 계속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사 같은 변을 계속 보실 수 있다. 물음변이 계속 나올 수 예, 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면역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대장이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화되지 않은 어떤 전분들, 네. 탄수화물들을 매체로 해서 이제 세균성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는데요. 발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빵기가 생성이 되고 여러 가지 비타민 그리고 우리 장의 에너지원이 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 등이 만들어집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수분 흡수하는 거다. 그러면 영양분은 어디서 흡수하느냐 하면 영양분은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하고 대부분 다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대장은 일단 수분 흡수하는 일, 전해질 흡수하는 일, 그다음에 일부 이제 무슨 세균 발효, 호르몬 이런 게 조금 관여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환자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네, 이게 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지고 있나요?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대장암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발병률 3위. 3위 정도의 암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경우 2024년 통계를 보면 예. 단연 첫 번째로 많은 암이 그냥 되겠습니다. 1위 아닌 거예요, 1위 아닙니다. 남자한테는. 그리고 여자에게는 예. 여자는 역시 같은 연도 통계를 보면 예.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갑상선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암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쁘실 만한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흔한 암이 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발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전 세계에서 50세 이하 네. 대장암 발병률을 보면 네. 10만 명당 한 저희 나라는 12명 이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특히 더. 그게 아마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지방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예. 우리 패스트푸드 예. 많이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기 나름인데 네네. 70대, 80대 발생해야 될 암이 왜 50대에 지금 많아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원인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네. 이런 우리 생활 습관들의 변화, 이런 원인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식이 습관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붉은 고기, 네. 그다음 가공육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다음 우리 탄수화물, 네. 그다음 섬유소가 적은 식사를 예. 한다든지 이런 식이 습관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예. 그다음 1차적으로 이제 젊은 연령에서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연령 자체가 일단은 1차적으로 네.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50세 이후에 예. 대장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흡연도 예. 당연히 대장암의 1급 발암 물질이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우리 크론병 같은 염증성 대장 질환도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보면 패스트푸드 일단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밤에 늦게 자고 운동 부족하고 비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뭐 이렇게 술 담배에 빨리 노출되는 나이들도 지금 빨라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든 것들이 다 대장암의 발암 물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다 보니 7, 80대에 생겨야 할 암이 50대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티가 좀 나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암들이 선생님 증상이 없습니다. 대장암도 그렇습니까?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네. 초기에는 대부분 다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무증상 대장암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 예. 대변 자멸 반응 검사 많이들 예. 하시는 그 검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검사 이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네.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보면 이제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어느 정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크게 이제 좌측 대장, 네. 우측 대장의 증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 좌측 대장인 경우에는 빈혈, 복통 등이 네. 흔한 반면에 예. 좌측 대장인 경우에는 배변 습관 변화나 혈변 등이 흔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 보시고 난 다음에 물 내리기 전에 한 번씩 모양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모양이나 예. 색깔 같은 상태를 예. 확인해 보시는 게 예.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조금 먼 곳에서 피가 나왔으면 검은 변이 나올 것이고 조금 가까운 데서 또 피가 나면 아예 그냥 변에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치질인 경우인데 예. 이제 선혈이라고 하면 네. 뚝뚝 떨어지는 피 혹은 이제 예. 우리가 휴지로 닦으면 묻어 나오는 피 그런 출혈은 대부분 암인 경우보다는 네. 우리 치액 네. 양성 질환이죠. 치액인 경우가 더 예. 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없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거.
맞습니다. 제일 예. 1차적으로 네. 예방도 되고 진단도 되는 제일 중요한 예. 방법입니다. 예. 네. 오늘은 아마 이 얘기를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증상이 없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이제 용종 떼어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용종 이거 선생님 무서워해야 하는 겁니까? 용종은 암이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용종은 암이 됩니다. 예. 용종이 암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용종을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네. 절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모든 용종이 또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을 네, 네. 이제 종양성 용종이라고 하고 네. 암이 안 되는 될 가능성이 적은 용종을 이제 비종양성 용종이라고 합니다. 예. 비종양성 용종에는 정식성 용종 그리고 염증성 용종, 과호종 등이 있는데 정식성 용종이 30개 이상 있다든지 전 대장에 그렇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든지 혹은 크기가 한 1cm 이상 되는 큰 용종. 큰 용종이 한 예. 2개가 같은 지역에 모여 있다든지 이러면 예. 선종이 같이 더불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예. 그 선종 자체가 선암이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자체가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예. 그다음 선종은 말 네. 그대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선암으로 바로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정 시간 모든 선종이 선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또 일부분에서 선종이 선암으로 이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을 미리 잘 음. 내시경을 해서 절제하는 게 중요하고 예. 선종을 봤을 때 유관적인 어떤 구분이나 조직학적인 구분에 따라 이제 암이 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유관적인 구분은 이제 목이 있는 타입, 유경형, 무경형, 없는 타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조직학적 구분은 관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유관적으로 무경형, 목이 없는 타입이고 그리고 관형인 경우가 더 네. 암의 악성도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이면 용종은 보이면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진짜로 암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럼 알겠어. 대장 내시경 나 받을게. 근데 이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그렇죠. 예. 받기 전에 이제 장 세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게 번거롭긴 한데 그럼 이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무증상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대장암 검진의 기본 권고안은 예.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 한 45세에서 80세 남녀를 대상으로 네. 1, 2년마다 분변 잠열 검사를 하고 예. 이상이 있을 경우 예. 2차적으로 이제 예.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은 대장 내시경 검진은 네. 이제 미국 암학회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예. 그 기준은 한 45세 내지 50세에 시작해서 매 1, 2년마다 네. 분변 잠열 검사를 하고 그리고 5년마다 네.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한 그렇죠. 50세 정도에서 시작해서 뭐 한 5년 간격, 3년 간격 정도로 대장 내시경을 그냥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일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대장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거 유전 잘 된다던데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일찍 자주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내 자식들도 조금 일찍 손잡고 데려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옮겨지는 네. 그렇죠? 유전병인 대장암이 있는데 예. 그 유전성 대장암 외에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네. 유전은 되지 않지만 우리 네. 가족 중에 누가 대장암이 있었는 경우는 예. 사실 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우리 직계 가족 중에 예.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45세나 50세 말고 40세 정도에 조금 더 빨리, 예, 대장을 검진을 시작하고 예. 혹은 발병 연령이 위에 선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네. 만약에 환자 우리 아버님이 40세 발병을 하셨다. 네. 그럼 그보다는 한 10년 정도 빠른 나이 그런 경우는 30세 시작하는 예, 게 예.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검진 주기는 5년 정도로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안심하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게 안심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다들 정정한 시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70 몇 세, 80 몇 세에도 나도 지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거 대장 내시경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 이렇게 여쭙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나이 돼서도 내가 계속 그렇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 걸리신 분을 이제 추적 검사하는 거는 뭐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대장 예. 내시경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별 검사 하는 대장 내시경은 공고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세까지만 공고를 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80세 이상은 실제적으로 대장암 하셔가지고 얻는 이득도 적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네. 환자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들기도 하고. 더불어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권고가 되고 뭐 시행을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80세 정도까지만 받으시면 될 것 충분한 같다. 것 같습니다. 예, 뭐 네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선생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랑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치료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환자가 생존해서 오래 사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과적 절제한 이후에 5년 예. 동안 네. 무병 생존한 경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완치라고 보는데요. 예. 그 5년 생존율 자체가 한 75%. 그래서 4명 중 3명은 완치가 네.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기 대장암. 예. 조기 대장암은 그 기준이 림프절 전에 상관없이 암이 네. T가 우리 점막이나 점막 하층, TIS, T1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국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건 조기 위암의 개념에서 유래됐는데 이런 경우는 완치율,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 이야,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게 많이 진행된 경우 예. 4기에 이르면 예. 5년 생존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장 내시경을 철저히 예. 받으셔서 예.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찍만 와주시면 네네. 완치율이 5년 생존율이 거의 95%다. 그렇죠. 수술도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렇죠. 생존율도 훨씬 높아지는. 예. 그런 그렇게 상황입니다. 하려면 네. 증상 없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여러 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기 대장암이건 뭐 2기건, 3기건 이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데 대장암은 일단 치료가 수술이 우선인가 봅니다. 모든 종양, 특히 고형성 종양은 예. 수술, 즉 외과적 절제가 기본 치료 원칙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술, 대장암 수술의 이제 기본 원칙은 이제 원발암 네. 그리고 그 원발암에 공급되는 동맥을 네. 이제 기저부에서 결찰을 해서 제거를 하고 예. 그 주위에 또 임파선도 네.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장수술의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장을 문합 연결하는 걸 통해서 연속성을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게 기본 예.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이 원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네. 우리는 크게 이제 수술 방법을 나누면 우측 결장 절제술, 예. 그다음 좌측 결장 절제술, 예. 전방 절제술, 예. 저위 전방 절제술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은 이제 네.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 그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예. 개복에서 하는 개복술.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그렇죠. 예. 개복에서 개복. 배 연다라고 얘기하는. 예, 배를 연다. 예. 배를 열고 오픈해 가서 하는 개복술이 있고, 그다음 굵은 빨대 같은 그 광부제 트로카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카를 배에 꽂아서 거기에 수술 기구를 넣고 카메라와 더불어 네. 넣고 필드에서 직접 수술하는 예. 이제 우리 복강경 수술. 이게 요즘은 일반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제일 거예요. 일반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트로카에 예. 이 수술 기구가 아니라 우리 수술 기구를 장착할 수 있는 로봇팔, 네. 로봇팔을 연결해가지고 네. 필드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 이제 콘솔에서 네. 따로 수술하게 되는 예.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장에 이렇게 암이 발견이 되면 어디까지 잘라내는지가 제가 좀 궁금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네. 상행결장에 저렇게 일부에 암이 있으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떼어냅니다, 선생님. 이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장 전체의 3분의 1 정도. 예, 잘린다고 보시면 한 50cm 정도가 잘려나간다. 그렇죠. 예. 예. 40에서 50cm 정도가 잘려나간다고 예,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연결시키시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 정리하시고 뭐 림프절도 다 정리하시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선생님? 시간은 이제 마취하고 깨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한 3시간, 3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옛날에는 배를 열고 했지만 네네. 요즘은 복강경으로 저 많은 부분을 다 드러낼 수 있다. 혹은 로봇으로. 혹은 네네. 로봇으로 네. 가능. 그게 3시간에 가능하다. 네네. 예. 오, 대단합니다, 선생님. 로봇 수술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렇죠. 선생님 하시기에 뭐 환자에게도 좋고 선생님도 편하시고 그런가요? 어때요?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네. 말하기보다는 이제 열등하지 않다. 예. 둘이 비교해서 서로 열등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비슷하다? 게 비슷하다고 예.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이제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적절히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로봇의 이제 장점, 복강경에 비교한 장점을 들어보면 일단은 주위 조직의 손상이 좀 적고 네. 출혈도 적고 예. 그다음에 신경 손상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 회복이 좀 빠르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 반면에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도킹이라는 과정이 좀 이제 시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술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예. 그리고 좀 비싸다. 아. 실제적인 부분입니다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다. 예,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감안하셔서 환자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결정을 네, 네.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그 대장암 전체 길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직장에서 생기는 암, 직장암이 40% 정도라고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암이 생기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직장암은? 직장암은 이제 우리 대장의 마지막 한 15cm, 20cm 가량의 항문으로 이어진 마지막 소화기관인데요. 예. 여기는 배안, 일부는 배안입니다만은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골반 안입니다. 골반 안에 골반 안에 들어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복을 한다든지 예.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시야를 배 안으로 비추면 직장은 안 보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은 신경들, 예. 많은 혈관들, 그 주위에 많은 골반 내 장기들, 그렇죠. 예, 뭐 남자로 치면 전립선이나 여자로 치면 자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손상을 안 주고 수술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배변, 네. 배변에 관한 기능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예. 괄약근이 네. 이제 항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직장암을 특히 하부 직장암을 수술하게 되면 괄약근의 일정 정도의 손상 네. 혹은 필연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수술 후에 이제 배변 기능의 변화, 네. 배변 자제가 안 된다든지 급작변이 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가 뱃속이 아니라 골반이다 보니 네네. 좁기도 하고 그 안에 또 많은 다른 장기들 뭐 방광, 자궁, 난소, 전립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장기들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과 그 신경들이 다 거기다 모여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누구나 다 이제 아래로 변을 보는 걸 원하지 가급적이면 배변백을 차는 건 별로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직장암 치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하부 직장암인 경우에는 예. 우리 항문을 제거하는 수술, 예. 그 이제 제거하고 인공항문을 내는 수술, 그걸 우리가 네. 복회음 절제술, 복회음 수술이라고 하는데 예. 그 수술이 90% 이상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예. 발달하고 기구도 발달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 전에 우리가 시행하는 술전 예. 항암 방사선 치료 그런 기법들이 발달하면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예. 훨씬 높아졌다.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항문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든 수술을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걸 원하시고 예. 저희들도 수술하면서 예. 항문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는 건 그런 겁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암인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항암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전 변기 하강, 그러니까 예. 수술 때 우리가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괄약근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변기 하강을 시키는 목적으로 네. 수술 전에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예. 하는 경우가 전체 직장암의
한 80 내지 90% 정도는 그게 기본이네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사선 치료부터 먼저 해서 1기가 우리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암의 병기를 수술 전에 판단을 해가 나눌 때 1기가 아닌 혹은 완전 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기본 예. 원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해서 암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작아진 암만 딱 제거를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문 괄약근도 유지가 되고. 예,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게 되게 좋아져서 네.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서 수술 안 가는 경우도 있다. 수술을 안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수술은 일단 우리가 관해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예. 이제 암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그 정도인데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수술을 안 하면 암은 그 자리에 다시 생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술로 절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크든 작든 수술은 네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워낙 그 5년 생존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조기에 발견하면 95%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 암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재발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암은 네.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이 우리가 수술 중에 완전히 근시적 절제, 완전히 절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미세한 암세포들이 네. 혈관이나 림프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재발하게 되는 게 예. 다른 장기나 혹은 그 주변 조직에 재발하게 되는 게 이제 재발률인데요. 예. 이 재발률은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완치율, 어떤 5년 생존율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조기에 발견한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5% 미만으로 낮고요. 예. 그게 이제 점점 증가해서 4기에 이르게 되면 예. 재발률이 60% 이상 되게 됩니다.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대장 내시경을 증상이 없을 때 열심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장의 3분의 1을 잘라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장의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이분들 식사 당분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수술 후에 입원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병원에서 식사가 당연히 공급이 되고 예. 처음에는 이제 짧은 금식을 거쳐 지나서 예. 소량의 수액부터 시작해서 미음, 죽 등이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고 한 5일 정도 전후로 환자분들은 퇴원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집에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예. 이제 식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크게 기본 원칙 2가지를 이제 세우고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창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예. 양질의 단백질을 예.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게 초기에는 상처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단백질을 조금 많이 드셔야 된다. 그렇죠. 좋은 단백질, 뭐 예. 붉은 육류가 아니라 예. 뭐 익힌 맛있는 생선이라든지 예. 두부 이런 침물성 예. 단백질 섭취해 주면 더 좋고요. 대변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식사. 그러니까 예. 섬유질이 너무 많은 식사는 초반 1개월에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점막에 자극을 줘서 우리 수술한 부위 어떤 상처 회복을 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사를 저잔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잔사식을 한 달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이제 병원에서 다 해주실 테니까. 물론 태어나기 전에 다 해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교육 다 듣고 이제 상처 회복도 다 됐고 이제 선생님께 이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서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원래대로 이제 뭐 모든 생활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게 이제 그것도 개인적인 이제 차이가 적응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식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꾸준히 자기 어떤 배변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섬유질도 조금 늘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 예. 그다음 가공육 이런 건 되도록 먹지 않고 네.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네.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까지 예.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운동도 좀 지속적으로 예.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예.
30분 이상 한 주 5일 정도는 해주시는 게 비만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금연하고 예. 금주, 안 되면 절주라도 하시는 게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흡수하는 장의 3분의 1이 사라졌으니 그렇죠, 그렇죠. 수분 물을 더 많이 공급도 드셔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생활을 이제 남은 평생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암이 완치됐다는 게 5년 기준으로 이제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이후에라도 예. 이런 식생활 습관은 계속 하시는 게 예. 재발 혹은 뭐 다른 건강상의 도움이 훨씬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좀 힘든 부분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시나요? 대부분 잘 따라오시는데 들어 이제 좀 자기 주관이 뚜렷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고 특히 50대까지 이렇게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 대장암이 좀 예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 수술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발병 요인을 없애는 이제 그런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네. 이제 대변 양을 늘리고 통과 시간을 줄이는, 그래서 발암 물질하고 접촉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 그리고 붉은 고기,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은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식품은 우리 이제 담즙산이 배출이 되는데 지방을 많이 드시면 그게 대장에서 2차 담즙산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도록이면 참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연절주와 더불어 대장 내시경을 자주 받아서 정해진 시기마다 철저히 받아서 대장암이 아니고 용종을 미리 발견을 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자세히 하고 시원하게 오늘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현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올해가 다 갔습니다만 연말에라도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